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알아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알아볼 학습 목표는 첫째, 신재생에너지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본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체험 계획을 세울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의 체험입니다. 지난 시간에 태양에너지와 바람에너지에 대해 잠시 알아보았는데요. 기억나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많은 자동차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 자동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런 자동차를 본 적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넥소라는 수소 자동차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들고 생성된 전기로 모터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수소 자동차는 매연 대신에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본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캠핑이나 여행을 갔을 때 시동을 켜지 않아도 태양광으로 저장해 놓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자동차인데요. 왜 바이오 자동차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름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그렇죠. 콩기름, 카롤라유, 포도씨유 등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는 콩, 포도씨 등의 식물에서 얻는 것입니다. 바이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연료 역시 콩, 유채꽃 등에서 식물성 기름을 추출한 다음 알코올과 화학적 결합을 통해 연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이오 자동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이 자동차 연료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배설물입니다.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배설물의 55에서 75%는 물이고 25에서 45%는 메테인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설물에서 메테인 가스를 추출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럽게만 생각했던 배설물의 변신. 실제 유럽에서는 배설물을 이용한 바이오 자동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전기버스입니다. 100% 충전하면 309.2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버스는 전기 자동차 중에서도 버스의 형태를 갖춘 차량입니다. 전기버스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교통 중에서도 운행 중에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간수 풍력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간수성 주치안시 근처 사막 지역에 약 7,000개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로 총 20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워 버려졌던 사막이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이 125기가와트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르 프로젝트입니다. 태양열로 발전하는 곳인데요. 미국 나사의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여의도의 10배 면적에 해당됩니다. 모로코 사하라 사막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50만 개의 반사판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며 58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3%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로 하루 2번 밀물과 썰물대, 바닷물의 높이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매년 50만 명이 사용할 만한 전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더 게이저스 지열 발전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야카마스 산막에 지하 6.4km 아래에 축적된 거대한 마그마 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22개의 지역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죠? 네, 바로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체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키트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태양광 무드등입니다. 위쪽에 태양 센서와 태양광 모듈이 있어 낮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충전지에 모으고 밤에는 사진처럼 켜져서 예쁜 무드등이 됩니다. 다음은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태양광 모듈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태양열을 모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태양열 조리기도 있습니다. 이건 외에도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체험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를 사는 것 말고 또 어디에 가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체험관 견학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체험관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대관령 신재생에너지관, 영덕 신재생에너지관, 진해에너지환경과학공원, 제주에너지기술연구원, 지도에서 보이는 체험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체험관을 선택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체험관을 선택하였나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체험관 중 가보고 싶은 체험관을 선택하여 체험활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체험관 누리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활용된 자동차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수소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바이오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중국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모로코의 중앙집중형 태양열 발전 시스템, 우리나라의 시와호 조력발전소, 미국의 지열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